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이번 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가 차지하는 의미가 꽤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정확한 해석법이다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 앵커가 직접 저희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홀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친절한 뉴스. 이제 3파전 단일화라는 변수. 돌직구쇼의 친절한 뉴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단일화라는 변수가 본격화됐고 이 야권의 단일화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여론조사를 볼 때는 단일화 변수를 항상 연결지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자, 일단 이번에 살펴볼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조사 결과이고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가 35.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 이번 주의 여론조사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1%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일컬어서 15% 선이 요선 15%. 요게 마의 15%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안철수가 이 마의 15%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솔직히 많았고 안철수가 15를 넘어서면 이번 대선에서는 무조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일각의 전문가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15를 안철수 후보가 넘은 겁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폭 상승세가 결국 이 40%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 안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두 후보에게는 악재 아닌 악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난주 내내 제가 이런 질문 드렸는데 안철수 별거 아니다. 이거 올라가다 만다. 단일화의 중요한 요소 아니다. 단일화 돼도 크게 별거 없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지금 마의 15를 넘어섰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5%, 10% 이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원인 찾기에 골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안철수 후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본인이 제일 놀랐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어떤 정책 행보라든지 정치 행보를 사실상 이제 물론 뭐 하기는 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긴 한데 별 한 일이 없어요. 별 한 일이 없는데 이게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실망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안철수 후보에 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저희가 본 여론조사는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에게서 지지율이 빠졌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딱 그 숫자만큼.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하신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갔고 그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이제 제대로 수습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위기는 바로 보수 유권자인 자신들의 위기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지지층들의 상당 부분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충성도가 약한
그런 지지층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이 개인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관측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몇 퍼센트 선까지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지금이 최고조에 온 것 같습니다. 15.1이. 예, 지금이 최고조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이제 지난주부터 정책행보 여러 가지 정책행보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선대위에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오늘 이 여론조사가 아마 최대치이고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로 15.1을 찍은 날 어디에 갔냐? 충청에 갔습니다. 안철수가 15.마의 15를 넘는 날 윤석열 후보의 앞마당을 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천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의미심장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손재묘 사님.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 후보 일정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휙휙 바뀌지는 않고 예정된 일정을 수행했겠습니다만 하필 공교롭게 그날이 15.1을 찍은 날에 딴 데도 아니고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있는 윤석열 후보 충청을 갔다. 향후 단일화가 아마도 중요한 변수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앞마당을 간 까닭,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을 표방하는 또 2030 세대들이나 중도층에서 옮겨갔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정치적인 색깔과 지역주의에 빠져 있는 지역보다는 충청도가 보통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중도층 그렇군요. 인구들이 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이 충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일부 가져오겠다라는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행보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 15.1%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